네, 안녕하세요. 저는 CDP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환입니다. 일단 오늘 큰 주제가 이제 ESG, 이 전망과 전략인데요. 아마 최근에 이제 잘 뜯어보시면 ESG라는 큰 틀에서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만 들어가면 사실 그 프레임워크 차원이나 또는 컨텐츠 차원에서 끌고 가고 있는 영역이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후에 뭐 지속가능 금융 전략이라든지 또는 해외 쪽에 나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ESG 전략들이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먼저 제도화가 되고 있는데요. 또 기후변화 쪽에서는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탄소 중립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탄소 중립의 실행 전략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재생에너지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아리백이라는 이니셔티브가 국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제 이 탄소 중립 이 전략과 그리고 아리백, 그리고 또 한 파트인 탄소 상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간단하게 이제 요 기후변화 관련된 동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은 뭐 대부분 다 1.5도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도씨 얘기를 많이 했었죠. 사실은 파리 협정문에는 2도씨라는 내용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크게 다루는 게 이제 2도씨, 1.5도씨,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웰빌로우 2도씨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. 이 파리 협정문에는 2도씨라는 언급은 없었고,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들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, 영어로 표현하면 웰빌로우 2도씨 를 유지를 하고 1.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. 사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었고요.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.5도씨를 위해서 노력하고 2도씨를 이 웰빌로우 2도씨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목표를 수립을 하기는 했었지만 실제 이 각국들이 제출한 감축 목표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던 거고요. 이 파리 협정 당시에는 이제 INDC라고 해서 각국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로 했었는데요. 이제 세계 각국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협정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삽입했던 부분들이 5년마다 이 목표를 갱신하도록 하고, 그리고 갱신 시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, 진전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조항을 삽입을 했었었고요. 물론 이제 이렇게 했었지만 한동안은 뭐 기후변화 관련된 논의들이 지지부진했었죠. 그러니까 1.5도씨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파리협정 당시가 아니고 2018년도에 IPCC에서 1.5도씨 특별 보고서를 내면서였는데요. 사실 이 보고서를 내기는 했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뭐 흘러가는 정도로 이렇게 봤었죠. 실질적으로 이 1.5도씨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.5도씨 이제 이 특별 보고서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넷제로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이 됐는데요.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다룰 때 저희가 크게 타임프레임 측면에서는 세 가지 타임프레임을 보는데요. 2100년, 2050년, 2030년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. 2100년까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1.5도씨 이내로 온도 상승을 제한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CO2 기준으로, 전체 온실가스는 아니고 이제 CO2 기준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뤄야 되고, 단순히 넷제로를 2050년까지 이룬다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누적되는 개념이고 라이프 스팬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가는 경로, 중간 경로로서 2030년까지 CO2 기준 45% 이상의 감축을 달성해야 된다고 나온 게 이 IPCC 특별보고서의 주요 골자였습니다. 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8년도 보고서가 특별보고서가 채택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송도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.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.
사실 이 1.5도씨가 크게 관심을 받은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때 바이든 대통령 공약을 보면, 그러니까 2050년 넷제로뿐만 아니라 외교력을 행사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목표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고요. 현재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, 그러니까 온실가스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70% 이상을 커버하는 국가들이 이미 다 넷제로를 선언을 했고요.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60년, 70년이긴 한데, 그래서 사실 국제 무대에서의 대화 테이블은 30년에 어떻게 할 거냐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0년도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압력도 일부 작용을 해서 한국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상향 목표를 이미 다 발표를 했고요.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0월 달에 NDC 상향 의결을 했고, 지금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든 자료인데요. 이미 이제 캅 26에서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 연말까지 NDC 상향안을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고요. 국내 요 50년 시나리오나 NDC는 이미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국도 이제 50년 넷제로 그리고 30년까지 40% 감축안을 확정을 했고요.